안녕하십니까, 낚시인 여러분. 낚시인들 사이에 철칙처럼 여겨지는 말이 있죠. 입질 없으면 미련 갖지 말고 자리를 옮겨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황금 같은 격언을 겨울에 그대로 따랐다가는 아마 그날 낚시는 완전히 망치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 자리 이동 전략이 유독 혹한의 겨울 낚시에서는 독이 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그동안 겨울만 되면 꽝을 쳤던 이유를 깨닫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겨울에도 입질 없으면 옮기는 게 맞을까요? 일단 영상 보시고 댓글로 한번 제대로 이야기 나눠보시죠. 사실 입질 없으면 옮겨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그러니까 어지간한 시즌에는 이게 정답에 가깝죠. 물고기들이 활발하게 회유하면서 먹이 활동을 하니까요. 이쪽 수초밭에 없으면 저쪽 골짜기에 가 있고 저기 없으면 또 다른 곳을 찾아다니죠. 그래서 부지런히 포인트를 탐색하는 낚시인이 더 많은 조과를 올리는 게 당연했습니다. 이게 우리 몸에 너무나 깊게 밴 습관입니다. 낚시터에 도착해서 대편성을 하고 1시간, 2시간 입질이 없으면 좀이 쑤시기 시작하죠. 아, 여기는 고기가 없나 보다. 저쪽 건너편이 더 좋아 보이는데 하면서 슬슬 짐을 쌀 준비를 합니다. 이건 수십 년간 선배들에게서 후배들에게로 이어진 거의 본능에 가까운 행동 양식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상식기,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이라는 특수한 환경 앞에서는 가장 큰 함정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겨울이라는 계절이 물속 세상에 어떤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땅 위에서는 그저 바람이 차갑고 손이 시릴 뿐이지만 물속은 말 그대로 생과 사를 가르는 환경으로 변합니다. 표층 수온은 0에 가깝게 떨어지고 물의 대류 현상도 거의 멈추게 되죠. 가을까지 풍성했던 수초들은 모두 삭아내리고 물고기들이 숨거나 의지할 곳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먹이가 될 만한 사은화 수소곤충들의 활동도 거의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한마디로 물속 전체가 거대한 냉장고, 아니 냉동고로 변하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물고기들이 봄, 여름처럼 활발하게 돌아다니며 먹이 사냥을 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착각의 시작입니다. 모든 생명 활동이 최소한으로 줄어드는 혹독한 생존의 시기가 바로 겨울인 것이죠. 우리가 낚싯대를 들이우는 그곳은 더 이상 풍요로운 사냥터가 아니라 치열한 생존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이런 극한의 환경 변화에 물고기, 특히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분거는 어떻게 적응할까요? 바로 변온동물이라는 특성을 극대화합니다. 주변 수온에 따라 천이 그대로 변하기 때문에 수온이 10도 이하로 뚝 떨어지면 신진대사가 극단적으로 느려집니다. 심장 박동도 줄고 호흡도 느려지며 소화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죠. 이건 마치 곰이 겨울잠을 자는 것과 비슷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에너지를 거의 소모하지 않는 최소 생존 모드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의 붕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이 활동이 아니라 에너지 보존입니다. 불필요한 움직임은 곧 에너지 낭비고 생존 확률을 떨어뜨리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겨울 붕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먹이를 찾아 먼 거리를 회유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저 생존에 가장 유리한 단 한 곳에 웅크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붕어들이 웅크리고 있는 그 생존에 가장 유리한 곳은 대체 어디일까요? 낚시인들은 이런 곳을 월동처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겨울을 나는 장소라는 뜻이죠.
이 월동처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안정성입니다. 바깥 날씨가 아무리 추워지고 바람이 불어도 수온 변화가 가장 적은 곳을 본능적으로 찾아갑니다. 일반적으로 저수지나 수로에서는 가장 깊은 곳, 즉 딥딥 지역이 바로 월동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은 사도시에서 밀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차가운 물은 위로 뜨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사도시의 물은 바닥에 깔리게 됩니다. 붕어들은 바로 이 가장 안정적인 수온을 유지하는 깊은 골이나 웅덩이에 모여서 겨울을 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아랫목에 모여드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들은 흩어져 있지 않고 특정 지역에 집단으로 뭉쳐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버텨냅니다. 월동처가 단지 깊기만 한 곳은 아닙니다. 깊으면서도 무언가 의지할 곳이 있는 지형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물골이 끝나는 지점의 웅덩이, 제방 근처의 급심지역 혹은 물속에 잠겨있는 큰 바위나 고사목 주변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곳들은 수온이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천정로부터 몸을 숨기기에도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주 미약하게나마 주변보다 먹이가 있을 확률이 높은 곳이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이런 월동처는 저수지 전체 면적에 비하면 아주 극소수의 포인트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봄, 여름에는 저수지 전역이 붕어의 놀이터였다면 겨울에는 저수지의 단 5%, 아니 1%도 안 되는 특정 공간만이 붕어들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겨울 낚시는 이 안식처를 정확히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에서 이미 승부의 90%가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겨울 붕어는 배가 고프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아주 가끔은 먹이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사냥의 개념이 아닙니다. 활발하게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으로 아주 운 좋게 먹이가 들어왔을 때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살짝 입을 벌려 흡입하는 수준에 가깝습니다. 소화 능력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먹지도 못합니다. 지렁이 한 마리를 먹으면 며칠 동안 소화시켜야 할 정도죠. 따라서 어떻게든 붕어를 꿰어내서 먹게 만들겠다는 생각 자체가 겨울에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의 움직이지 않는 붕어의 입 바로 앞에 가장 먹기 좋은 형태로 미끼를 가져다 놓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굶주린 사자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깊은 잠에 빠진 수행자를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겨울 붕어의 생태를 이해했으니 왜 자리 이동이 최악의 선택인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소음과 진동입니다. 물은 공기보다 소리와 진동을 훨씬 더 잘, 그리고 더 멀리 전달합니다. 특히 모든 것이 고요한 겨울철 저수지에서는 아주 작은 소음도 크게 울려 퍼지죠. 낚시인이 짐을 챙기기 위해 의자에서 일어서는 소리, 흙을 밟는 발걸음 소리, 낚싯대를 접는 소리, 이런 모든 것들이 수중으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깊은 곳에 모여 최소한의 에너지로 버티고 있던 붕어들에게 이 진동은 엄청난 위협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마치 고요한 독서실에서 누군가 갑자기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놀란 붕어들은 즉시 경계 태세를 갖추고 가뜩이나 없던 입질 의사를 완전히 거두어 버립니다. 이 이쏘란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한번 경계심을 품은 붕어들은 좀처럼 다시 입을 열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신진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한번 받은 스트레스가 회복되는 데에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1시간 입질이 없다고 판단하고 자리를 옮기는 그 순간, 사실은 바로 그 포인트의 붕어들이 이제 막 경계심을 풀고 미끼에 관심을 가지려던 찰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으킨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그 모든 가능성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죠.
더 최악인 것은 그 소란이 내가 옮겨가려는 다음 포인트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저수지는 하나의 거대한 울림통과 같아서 이쪽에서의 소란이 건너편에 있는 붕어들의 경계심까지 자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잦은 자리 이동은 저수지 전체의 붕어들에게 오늘 위험한 날이니 모두 입 닫고 숨어 있어 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꼴이 되는 겁니다. 낚시인의 관점에서도 자리 이동은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 낭비입니다. 겨울 낚시는 해가 짧아서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특히 해가 뜨고 수온이 아주 조금이라도 오르는 오전 시간, 그리고 해가 지기 직전의 오후 시간이 그나마 입질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피딩 타임입니다. 그런데 자리를 옮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까요? 낚싯대를 모두 접고 짐을 정리하고 새로운 포인트로 이동해서 다시 대편성을 하고 찌를 맞추는데 최소한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이 소중한 1시간을 길바닥에 버리는 셈이죠. 그 1시간이면 끈기 있게 기다렸을 때 단 한 번 올까 말까 한 소중한 입질을 받아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붕어를 잡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시간을 불확실한 가능성에 투자하며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리셋 효과입니다. 새로운 자리에 도착해서 대편성을 맞췄다고 해서 바로 낚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으킨 소란으로 인해 그 주변은 이미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그곳의 물고기들이 다시 안정감을 찾고 경계심을 풀 때까지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주변이 다시 고요해지기를 기다려야 비로소 정상적인 낚시가 시작될 수 있죠. 결국 자리를 옮길 때마다 우리는 낚시의 흐름을 스스로 끊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셈이 됩니다. 한 자리에서 2시간을 기다리는 것과 자리를 한번 옮기고 새로운 곳에서 1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포인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안정적으로 집어 효과를 기대하는 과정이지만 후자는 계속해서 주변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행위일 뿐입니다. 겨울 낚시에서 자리를 옮기는 행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낚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봄, 가을 낚시는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물고기를 찾아 나서는 사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탐색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죠. 하지만 겨울 낚시는 다릅니다. 물고기들은 특정 장소에 모여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있는 안식처를 정확히 공략하고 그 안에서 아주 가끔 입을 여는 단 한 번의 순간을 기다리는 잠복에 가깝습니다. 사냥꾼이 아니라 저격수의 마음으로 낚시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입질이 없다고 자꾸 자리를 옮기는 것은 저격수가 목표물이 나타나길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저격 포인트를 옮겨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저격수는 절대 목표물을 맞힐 수 없겠죠. 겨울 낚시의 핵심은 탐색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겨울 낚시를 위한 올바른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출조 전 정보전에서 시작됩니다. 낚시터에 도착해서 포인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을 때부터 이미 포인트 선정을 끝내야 합니다. 요즘은 위성 지도 앱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저수지의 지형을 송금 보듯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어디가 가장 깊은 골짜기인지, 제방 앞 수심은 어느 정도인지, 물골이 어디로 뻗어 있는지 미리 파악하는 겁니다. 또한 해당 저수지를 자주 다니는 낚시인들의 조행기나 커뮤니티 정보를 통해 겨울철에 주로 입질이 들어오는 포인트가 어디인지 미리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사전 정보를 통해 유력한 월동처 후보지를 2-3군데 정도로 압축하고 낚시 당일 현장 상황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단 한 곳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전 조사를 통해 최고의 월동처 후보지를 정했다면 그 다음은 한 우물만 파는 뚝심이 필요합니다. 일단 포인트를 정하고 대편성을 했다면 그날은 그 자리에서 끝을 본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옆자리가 더 좋아 보이고 건너편에서 챔질 소리가 들려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분석하고 선택한 포인트를 믿고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붕어들이 지금 내 발밑, 내 채비가 닿는 그곳에 모여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줄 때까지 조용히 최대한 정숙을 유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겨울 낚시는 낚시 기술 이전에 기다림이라는 마음의 수양 과정과도 같습니다. 조급함은 금물입니다. 차가운 공기를 느끼며 고요한 수면을 바라보며 단 한 번의 묵직한 찌올림을 상상하는 것. 그것이 겨울 낚시의 진짜 매력일지도 모릅니다. 기다림의 전략에서 밑밥 운용은 매우 섬세한 기술을 요구합니다. 봄, 여름처럼 많은 양의 떡밥으로 붕어들을 불러 모으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과도한 밑밥은 오히려 소화 능력이 떨어진 붕어들에게 부담을 주고 경계심만 높일 수 있습니다. 겨울철 밑밥의 목적은 집어가 아니라 알림과 유지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있으니 멀리 가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정도의 신호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소량의 밑밥을 최대한 냄새가 적고 부드러운 입자로 한 번에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아주 조금씩 꾸준히 투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글루텐 떡밥을 좁쌀만큼만 달아서 1시간에 한두 번 정도만 투척해주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붕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관심을 꾸준히 내 포인트에 묶어둘 수 있습니다. 겨울 낚시에서는 붕어의 입질 자체가 매우 미약하고 예민하게 나타납니다. 활성도가 좋을 때처럼 찌를 시원하게 밀어 올리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찌톱이 아주 살짝, 반 마디나 한 마디 정도만 깜빡하거나 아주 느리게 지그시 잠기는 형태의 입질이 대부분이죠. 이런 미세한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면 낚시인 역시 극도로 집중해야 합니다. 잠시 한눈을 팔거나 딴 생각을 하는 사이에 그날의 유일한 입질이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수면의 미세한 파장 변화, 찌 주변에 떠오르는 작은 기포 하나하나까지도 붕어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낚시 고수들은 항상 찌를 응시하며 물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넘어 자연과 교감하고 그 미세한 변화를 읽어내는 명상의 과정과도 같습니다. 시끄럽게 움직이는 낚시인은 결코 이런 신호를 포착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겨울 낚시는 공격적인 사냥꾼의 마인드를 버리고 인내심 강한 농부의 마음으로 전환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농부는 좋은 밭을 골라 씨앗을 심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립니다. 매일 밭을 파헤쳐 씨앗이 잘 있는지 확인하지 않죠. 겨울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월동처라는 밭을 골랐다면 그곳에 미끼라는 씨앗을 심고 붕어가 입을 열어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하게 자리를 옮기는 것은 잘 자라던 싹을 뽑아버리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오늘은 한 마리도 못 잡아도 좋다. 다만 내가 선택한 이 자리에서 최고의 기다림을 실천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할 때 오히려 붕어는 우리에게 뜻밖의 선물을 안겨줄 것입니다. 낚시의 패러다임을 탐색에서 기다림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겨울 낚시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성공적인 겨울 낚시의 하루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낚시인 A씨는 출조 전날 위성 지도와 조행기를 통해 저수지 중앙의 가장 깊은 골짜기를 포인트로 정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조용히 포인트에 진입해 최소한의 소음으로 12대의 낚싯대를 편성합니다.
미끼는 지렁이와 좁쌀만한 글루텐. 그 후로는 마치 돌부처처럼 앉아 찌만 바라봅니다. 오전 내내 입질 한 번 없습니다. 점심으로 컵라면을 먹을 때도 시선은 찌에서 떼지 않죠. 오후 2시가 지나고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할 무렵, 가장 오른쪽 낚싯대의 찌가 아주 미세하게 까만 찌톱 한 마디가 스르륵 잠깁니다. A씨는 놓치지 않고 침착하게 챔질합니다. 묵직한 저항감. 10분간의 사투 끝에 사째에 가까운 거대한 토종붕어가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날의 입질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낚싯대를 접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승리입니다. 반면 실패하는 낚시인 B씨의 하루는 어떨까요? B씨는 별다른 정보 없이 평소 좋아하던 상류수초 포인트에 자리를 잡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입질이 없자 여긴 아닌가벼 하며 중류 연안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쿵쾅거리며 짐을 옮기고 다시 대편성을 하느라 1시간을 허비합니다. 중류에서도 1시간 반 동안 입질이 없자 이번엔 A씨가 있는 제방 근처 딥포인트가 좋아 보입니다. 또다시 짐을 싸서 A씨로부터 불과 20m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대편성을 하며 또다시 소음을 유발하죠. 결국 해가 질 때까지 입질 한번 받지 못하고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고기가 다 빠져나갔다며 투덜거리며 철수합니다. B씨는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하루 종일 저수지를 휘저으며 붕어들에게 도망가라고 소리치고 다녔다는 사실을 말이죠. B씨의 실패는 날씨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전략 탓이었습니다. 이러한 미세한 입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장비도 예민해야 합니다. 겨울에는 초리가 셔벗처럼 낭창한 연질 낚싯대가 유리합니다. 붕어가 미끼를 물었을 때 이물감을 최소화시켜 주기 때문이죠. 원줄과 목줄 역시 평소보다 한두 단계 낮은 호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늘고 부드러운 채비가 붕어의 경계심을 줄여주고 미세한 입질을 찌까지 전달하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찌 역시 중요합니다. 저부력에 가볍고 예민한 찌를 사용해야 붕어가 미끼를 살짝 흡입하는 그 찰나의 움직임을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튼튼하고 강한 채비로 월척을 노리던 여름 가을과는 완전히 다른 섬세하고 예민한 채비, 운용이 겨울 낚시 조과의 성패를 가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자리 이동이 무조건 금기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포인트 선정 자체가 명백하게 잘못되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깊은 수심을 노리고 앉았는데 막상 채비를 던져보니 수심이 1m도 안 나오는 얕은 곳일 경우죠. 이곳은 월동처가 될 수 없으므로 미련 없이 미리 봐두었던 다른 딥포인트로 옮겨야 합니다. 둘째, 밤낚시 도중 살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곳은 수온이 너무 낮아 붕어가 머무르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신호이므로 얼음이 얼지 않는 더 깊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동은 입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포인트 조건이 월동처가 아니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그리고 단 한 번만 신속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잦은 이동은 어떤 경우에도 금물입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겨울 낚시에서는 낚시인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붕어의 입 앞으로 미끼를 부지런히 가져다 놓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우리가 자리를 옮기며 내는 소음과 진동은 꽁꽁 얼어붙은 붕어의 마지막 식욕마저 앗아가는 최악의 방해 공작입니다. 입질이 없다는 것은 그곳에 붕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붕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문을 부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열릴 때까지 조용히 그 앞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입질 없으면 자리를 옮겨라는 격언은 잠시 잊으십시오. 겨울에는 입질 없어도 자리를 지켜라가 새로운 황금률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겨울 낚시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결국 겨울 낚시의 핵심은 탐색이 아니라 기다림에 있다는 겁니다. 활성도 높은 계절에는 물고기를 찾아다니는 것이 맞지만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겨울에는 물고기가 모여있는 단 하나의 안식처를 찾아내고 그곳에서 조용히 그들의 아침 문안 인사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입질이 없다고 자리를 옮기는 그 소음과 진동이 바로 그 자리에 숨어있던 마지막 붕어 한 마리마저 입을 닫게 만드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낚시를 망치고 있었던 거죠. 이 작은 인식의 전환 하나가 여러분의 조과를 그리고 겨울 낚시를 대하는 태도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다음 겨울 출조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겨울 낚시터에서 옆 사람이 입질 없다고 계속 자리를 옮긴다면 이 영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혼자만 아는 비밀로 남겨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